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2번의 유산을 했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에 결혼 11년 차 6살 딸아이를 둔 주부이며 남편은 39살에 이남 일녀 중 막내이고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양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양가에서 임신 소식 들으시고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수술시키려 애쓰셨지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서는 아이 지워라, 누구 인생을 망치려느냐, 낳아서 입양 보내라, 우리 집시가 맞기는 하냐,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 무슨 벼슬이라도 한 사람 마냥 이것도 해내라 저것도 해내라 엄청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쩌실 거냐는 물음에 아들이 모아둔 돈도 없고 저도 살림을 배워야 하니 데리고 살겠다고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 무조건 맞춰드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천사로 빙의하신 듯 제 친구와 지인들 앞에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 주시고 음료수도 먹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멍청하게도 마음 풀고 받아주신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시댁 들어간 첫날 인사드리고 잘하겠다고 웃던 제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상상 이상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고 남편이 열심히 중재 역할을 했지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수월한 편이었고 입덧도 없고 예민하지도 않았지만 졸음을 참기 힘들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간단히 세수하고 아침 준비 돕고 신랑을 출근시키고 부르시는 소리에 나가보면 거실에 쏟아져 나와 있는 커튼을 손빨래 하는데 이 행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바닥을 닦을 땐 손걸레로 2번, 대걸레로 2번, 창틀은 물기를 털어낸 솔로 닦은 뒤 다시 수건으로 닦고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하며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땐 물방울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청소하면서 몰래 울던 생각이 나네요. 수건 한번 안 지고 살던 저는 몸살에 감기에 신경성 두통으로 점점 말라갔고 약조차 먹지 못하는 저를 보던 남편은 하루가 멀다 알고 시어머니와 싸웠습니다. 그러면 제겐 한 번도 지으신 적 없던 표정으로 미안하다, 집안일이 힘들다 하더나, 괜찮다 해서 하면서 자리를 피하시고 남편의 저런 행동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빨리 성공해서 외제차 태워준다면서 늦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 3개월을 못 넘기고 유산하게 되었고 친정에 며칠 데리고 있겠다는 저희 어머니께 신랑이 돌보겠다고 우겨서 집에 온 날 남은 나물과 반찬 넣고 비빔밥을 해주시던 시어머니,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마구 집어넣고 씹으면서 잘됐다, 선산에 좀 가자 하시며 결혼을 했으면 조상님들을 봐야 한다면서 난리난 남편이 저를 친정으로 데려갔고 시어머니 형님을 시켜 집에 오기를 닥달하셨죠. 이틀을 친정에서 보내고 돌아왔을 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난데없이 쑥을 캐오라 하시고 친구분들을 모시고 와 제가 무슨 안마사인 것 마냥 돌아가면서 안마를 하게 하셨어요. 초대 가수처럼 노래를 시키고 처음 뵙는 분의 머리를 염색도 해드렸고 그나마 모여 화투를 치실 때는 간식만 내어드리면 되니 조금 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이를 가졌고 남편은 고맙다고 잘했다고 좋아했고 시어머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그래서 낮에 나갔다 왔나 하셔서 이번엔 놓치지 않고 꼭 건강하게 낳겠다고 했고 2번째 임신 후 남편은 일을 조금 줄이면서 남편이 있을 땐 좀 편하게 쉬었고
닭볶음이 먹고 싶다 했더니 사왔더군요. 어머니는 싫다시기에 저희끼리 먹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두고 잠이 든 날 새벽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어머님이 조용히 나와보라 하시더라고요. 주방으로 따라갔더니 차가운 닭볶음을 꺼내놓고 데우지도 않은 채 다 먹으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표정과 눈빛이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시계를 보니 4시가 넘은 시간. 상황 파악이 안 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 게임 3부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았고 호된 시립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을 줄인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시어머니가 몰래 모르고 그런 척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러 제가 못 먹는 음식으로 상을 채워서 곤란하게 하시고 후라이팬을 옮기는 척하면서 제 아랫배를 손잡이로 치시고 일부러 깨지지 않는 냄비나 스테인레스 제품을 왕창 떨어뜨려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눈이 닿지 않는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고 아이가 또 유산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 느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고 흔쾌히 그러자고 승낙을 받았어요. 분가 이야기 이후 집안일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고 저는 차라리 집안일을 하는 게 편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신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고 오입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년 빨래를 널려고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저 새끼 봐라 남자가 꼬일 수밖에 브이넥 티를 입으면 손 놓으라고 벌리고 다닌다 밤마다 네 색소리에 잠을 못 잔다 등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참아내야 했고 그저 임신 중이라 가슴이나 엉덩이가 불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참다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고 분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집안일은 거의 안 시킨다며 말씀하셨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쿵쿵쿵 발소리와 함께 제 방문이 열렸고 머리채를 잡힌 후 소리를 지르려 저항했지만 어머니의 완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막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고 들어온 남편은 이성을 잃고 아주버님과 신우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전 친정에 연락을 했고 엄마와 오빠가 뒤늦게 도착을 했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우리 오빠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가족회의가 열렸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면 집은 시어머니와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친정으로 돌아오던 날 2번째 아이가 떠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낯두껍게 나타난 시어머니는 팔자가 세다며 혀를 차셨고 저는 이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완강히 이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남편은 너무 사랑하지만 천륜을 끊을 수 없기에 제가 떠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빌고 또 빌고를 반복하며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윽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와 가족과 연을 끊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가를 했고 저희는 행복해졌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에겐 시댁과 연락하고 왕래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고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조차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해진 듯 했지만 이유 모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공황장애와 공황 발작을 앓았고 오랜 상담과 치료 끝에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남편의 전화는 저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출발하니까 가서 얘기하자 라고 통보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많이 늙고 초라한 모습에 한 번 놀라고 치매 환자라 하기엔 좀 멀쩡해 보여 2번 놀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종합하면 형님네 집에 계시던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2년 전부터 폭력성을 보이셨고 도가 지나치실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버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했고 아주버님이 가볍게 여기고 수수방관하자 형님의 큰아이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걸 본 아주버님이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난 남편이 일단 모시고 온 거고, 무조건 날 밝으면 이야기하자는 남편에게 화가 나면서도 너무도 슬픈 표정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폭력성을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도 있는데 약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잠이 오질 않고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일단 형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갑자기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느낌이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